수진이가, 수진이가 그 바위 틈에 쓰러졌을 때 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얼음물에라도 빠진 기분이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린 줄 알았어요. 콩 하고 철렁 내려앉았다고 할까요? 이정훈 씨가, 이정훈 씨가 마치 짐승처럼 저를 노려보는데 짐승의 굶주린 눈빛 같았어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평범하게 시작했던 하루가, 아니 어쩌면 가슴 벅찬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여행길이 한순간에 끔찍한 악몽처럼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믿기 힘든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더욱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꽃다운 28살 동갑내기 세 친구가 아름다운 설악산에서 겪게 된 정말이지 충격적인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듣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이 먹먹하고 아파올 것이고요. 또 동시에 알 수 없는 섬뜩함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될지도 몰랐답니다. 정말이지 가슴 아픈 사연이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2005년 가을이었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도 단풍이 곱고 아름다웠어요. 산 전체가 마치 세상의 모든 색을 모아 곱게 염색한 듯 울긋불긋한 색동옷을 입은 것처럼 화려했고요. 그 절정에 달한 설악산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살아있는 그림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황홀했답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갈색 등 다채로운 색깔의 잎들이 산들바람에 살랑거릴 때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고요. 맑고 청량한 가을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몸과 마음을 기분 좋게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죠. 28살 동갑내기 친구인 이수진, 박민영, 김지혜는 오랜 시간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며 꼼꼼하게 계획했던 단풍 여행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했답니다. 수진이는 언제나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친구들을 이끌어주는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요.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반면에 민영이는 말수는 적지만 친구들 옆에서 조용히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는 세심하고 속 깊은 성격이었답니다. 언제나 묵묵히 친구들을 배려했어요. 그리고 지혜는 연신 재밌는 농담과 유쾌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여행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녀의 활기찬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답니다. 세 친구는 서로 너무나 다른 성격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완벽하고 조화로운 조합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답니다. 야, 얘들아, 여기 진짜 미쳤다. 와, 대박이야, 대박.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 여기서 사진 100만 장은 치워야 해. 100만 장. 안 찍으면 평생 후회할걸. 막 흥분해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높게 들떴어요. 저 산 좀 봐봐. 어떻게 이렇게 그림처럼 예쁠 수가 있어? 정말 꽃만 같아요. 그쵸? 어쩜 저렇게 완벽할까 감탄했어요. 수진이는 활짝 웃으며 기쁜 마음에 팔을 쭉 뻗어 눈앞에 펼쳐진 절경을 가리켰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요. 두 뼘은 설렘과 흥분으로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달콤한 핵냄새와 낙엽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럽혔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마저도 그녀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 들렸어요.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답니다. 이런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수진아, 민영아, 여기 좀 봐봐. 우리가 늘 여행 갈 때마다 하던 점프샷 한번 가야지. 응? 딱이다, 이 배경. 이렇게 멋진 단풍을 배경으로 안 찍으면 후회할걸. 자, 준비됐지? 하나, 둘, 셋, 영차. 지혜는 말하면서도 이미 카메라를 손에 들고 발랄하게 포즈를 취했어요. 친구들에게 같이 점프하자고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요.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져 있었답니다. 점프하며 까르르 웃는 그녀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세 친구는 그렇게 연신 해맑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소중한 추억들을 카메라에 가득 담았어요. 맑고 청량한 웃음소리가 산자락에 울려 퍼졌고요. 그 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행복을 전파하듯 퍼져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녀들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은 듯 보였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 그녀들의 얼굴에 부드럽게 비쳤고 그녀들의 행복이 가득한 표정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민영이가 신중하게 카메라 타이머를 맞춰놓고는 세 사람이 어깨동무를 한 채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민영이는 늘 그렇듯 꼼꼼하게 각도를 맞췄고요. 친구들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그 사진은 그녀들의 이번 여행의 가장 완벽한 정점을 담은 것처럼 보였고요. 사진 속 세 친구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아주 작고 너무나 희미해서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는 그림자가 마치 무언가 숨어 있는 것처럼 섬뜩하게 포착되었지만 그녀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에만 완벽하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그림자가 그들의 앞날에 닥쳐올 비극적인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어느덧 하늘이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고요. 주홍빛으로 물든 노을이 설악산의 웅장한 능선을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답니다. 따뜻했던 가을 햇살은 점점 그 온기를 잃고 사라져갔고 공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산 정상 부근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답니다. 숙소에서는 이미 저녁 식사가 따뜻하게 준비되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깔려도 세 친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이 좀 늦는가 보다, 아니면 어디 좋은 곳에서 사진을 더 찍고 있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가족들의 얼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대신 초조함과 불안감이 마치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을 거예요. 어둠은 점점 더 깊어졌고 마침내 산 전체를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깊은 정적만이 고요하게 흘렀고요. 그 정적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욱 무서웠답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오직 스산한 바람소리뿐이었고요. 그마저도 으스스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마치 산이 불길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가족들의 애타는 기다림은 더 이상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게 했던 불안감과 걱정은 결국 새벽녘에는 절규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민영아, 수진아, 지혜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들의 목소리는 마치 산속에 갇힌 것처럼 메아리쳤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악산의 고요했던 평화를 산산조각 내듯이 세 친구의 흔적 없는 실종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었답니다. 뉴스에서는 연신 그녀들의 사진이 보도되었고요. 사람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 전 국민이 그녀들의 안전을 염원했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사진 속 그 작고 희미한 그림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빛의 왜곡이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무도 그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차가운 설악산의 기억 속에 남아있답니다. 설악산 실종 사건은 온 국민을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어요. 뉴스는 연일 이 소식을 톱으로 다루었고 화면 속 실종된 3명의 여성, 수진, 민서, 그리고 지은 씨의 환한 미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가족들이 쏟아내는 오열은 스튜디오를 넘어 전국 시청자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답니다. 어머니들은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버지들은 굳게 담은 입술새로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려 했어요. 사람들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치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멍하니 뉴스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베테랑 강력반 최 형사는 서늘한 사무실에 앉아 막 전달된 사건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서류 봉투를 뜯는 그의 손길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겉봉에 선명하게 박힌 설악산 실종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지만 이번 사건은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직감적으로 쉬운 사건이 아님을 느꼈어요. 무언가 불길하고 차가운 예감이 온몸을 휘감는 느낌이었죠. 그의 깊고 어두운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수사 경력에서 오는 특유의 냉철함과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사라져버린 새 젊은이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의 미간 안은 굵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비장한 각오를 짐작하게 했답니다. 그는 조용히 첫 장을 펼쳤어요. 설악산 전체를 뒤져야겠어. 개미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말고 찾아내야만 해요. 이 광활하고 깊은 산 속에서
대체 새 젊은이가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최 형사는 두툼한 수자 보고서를 쿵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새벽 3시를 훌쩍 넘긴 시각, 그의 사무실에는 커피향과 함께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죠. 그는 자신의 앞에 모여 앉은 젊은 형사들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잠못 이룬 밤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답니다. 젊은 형사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베테랑 선배에 대한 신뢰가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최 형사의 말을 듣고 굳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설악산에는 거대한 수색 작전이 펼쳐졌어요. 경찰은 물론이고 소방대원들, 군부대 장병들, 심지어 지역 주민들까지 총동원되어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산을 덮었죠. 공중에서는 헬기가 굉음을 내며 상공을 맴돌았고 그 굉음은 마치 실종자들을 애타게 부르는 듯했어요. 숲속 깊은 곳에서는 훈련된 수색견들이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쫓았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수색대원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최 형사는 잠시도 쉬지 않고 현장을 누볐어요. 그의 발걸음은 며칠 밤낮 이어진 수색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는 수진 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꼼꼼히 살폈어요. 통화 시간, 상대방, 통화 내용까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되뇌었답니다. 또 친구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며 동선을 추적했어요. 숙소 주변 사람들의 증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고 그들의 표정, 말투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그는 낡은 수첩에 빼곡히 기록하며 신라 같은 단서라도 찾으려 했었죠. 그의 눈은 피곤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초점만은 잃지 않았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그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하지만 광활한 설악산은 그저 묵묵부답일 뿐이었어요. 거대한 산은 그 안에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입을 꾹 다문 듯했죠. 새 친구가 남겼을 법한 단서들은 마치 누군가 깔끔하게 지워버린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마지막 통화 기록은 수진 씨의 친구인 강미선 씨에게 걸려 있었어요. 최 형사는 강미선 씨를 직접 만나 심층적으로 인터뷰했죠. 미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저 평범한 안부 전화였다고 언제쯤 도착했니 정도의 짧은 통화였다고 진술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특별한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최 형사는 미선 씨의 말을 들으며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정말 단순한 안부 전화였을까? 아니면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숙소 인근 편의점에서의 소액 결제가 마지막이었어요. 간단한 음료수와 과자를 샀다는 기록이 전부였죠. 최 형사는 그 편의점 CCTV를 밤새도록 돌려보았지만 영상 속 세 여성은 연애 여행객들처럼 즐거운 모습이었고 어떤 특이점도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숙소 주인은 그날 밤 아무도 드나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마른 입술을 긁적이며 그날 밤에는 정말 조용했어요. 원래 단체 손님들이 밤늦게까지 시끄러울 때도 있는데 그 방은 정말 조용했죠. 저녁 먹고 일찍 잠든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최 형사는 주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진술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젠장,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최 형사는 엉망이 된 임시수사본부 책상을 주먹으로 쿵 하고 내리쳤어요. 텁텁한 입안에서는 쓴맛이 감돌았고 그는 저절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없이 펼쳐본 수사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모든 보고서는 여전히 백지처럼 하얗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떤 중요한 정보라도 누락된 것처럼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벽에 붙어있는 설악산 지도에는 빨간색 핀 하나 꽂혀 있지 않았고 그 어디에도 세 사람의 흔적은 없었어요. 모든 단서가 신라처럼 희미해지면서 수사는 이제 거대한 미궁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최 형사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그의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불꽃 같았어요.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20년 수사 인생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미제로 남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차가운 커피를 들이켰어요.
시간은 정말 무정하게 흘러갔어요. 설악산 실종 사건은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옅어지는 듯했어요. 처음엔 매일매일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어느새 정치 소식이나 연예 가십에 밀려 단신으로 겨우 언급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딸들을 잃은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야 했어요. 수진 씨 어머니는 딸의 빈방을 차마 치우지 못하고 매일 아침 문을 열어보곤 하셨고, 민서 씨 아버지는 딸이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밤새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어요. 지은 씨의 동생은 언니의 옷을 끌어안고 냄새를 맡으며 울었답니다. 딸들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치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버린 것 같은 상실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 구멍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듯 느껴졌답니다. 최 형사는 그 5년 동안 정말 눈부신 활약을 펼쳤어요. 수많은 강력 사건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해결하며 승승장구했죠. 그의 책상 위에는 빛나는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북이 쌓여갔고 사무실 벽에는 훈장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주변 동료들은 그를 사건 해결의 달인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답니다. 하지만 최 형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악산 사건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눈앞의 성공들이 오히려 그 그림자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았죠. 그는 밤마다 꿈속에서 안개 자욱한 설악산의 봉우리들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고, 잠에서 깨면 머리맡에 놓인 사진 속 새 여성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건을 해결해도 그때 그 무력했던 순간의 감정만큼은 떨쳐낼 수가 없었답니다. 심지어 승진 발표 날에도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을 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의 영혼에는 풀지 못한 숙제 하나가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강미선 씨는 평소처럼 분주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카페 안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간 내린 에스프레소의 고소한 향과 달콤한 바닐라 라떼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떠다녔죠. 미선 씨는 쟁반 위에 막 주문받은 따뜻한 캐러멜 마키아토와 베이글 샌드위치를 정성껏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프로그램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답니다. 미제 사건, 설악산 실종 사건 5년의 기록이라는 자막과 함께 화면에는 실종된 세 여성 수진 씨, 민서 씨, 지은 씨의 익숙한 얼굴들이 지나갔어요. 특히 수진 씨의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되는 순간 미선 씨의 심장이 마치 얼음에 묶인 듯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수진 씨의 오랜 지인이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딸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울부짖는 피해자 가족의 얼굴을 본 순간 미선 씨의 소나기에 힘이 풀리면서 들고 있던 쟁반이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튀어오르고 커피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갑자기 고요해진 카페 안에 비명처럼 울려 퍼졌답니다. 한 중년의 손님이 화들짝 놀라며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녀의 뺨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듯 가심이 답답하고 목을 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5년 내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던 끔찍한 비밀이 다시금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와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그 비밀은 그녀를 죄책감과 공포 속에 깊이 가두었고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답니다. 악몽은 그녀의 유일한 밤의 동반자였고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을 심판하는 듯 느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드디어 왔음을 온몸으로 직감하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어도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는 듯했죠. 새 친구의 안타까운 실종 5주년이 너무나도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간은 정말 매정하게도 흘러갔지만 사랑하는 딸들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 속 상처는 단 하루도 아물지 않았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고 그 고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결국 가족들은 다시 한번 힘든 용기를 내어 언론 앞에 서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답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희끗희끗 바른 정장을 입은 어머니들이 하나 둘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 장소는 차가운 회색 빛의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마치 가슴 시린 눈물이 흐르는 추모식처럼 느껴졌어요. 팽팽한 긴장감과 슬픔이 뒤섞여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지고 웅성거리는 기자들의 낮은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어요. 그 소음 속에서 수진이 어머니는 애써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답니다. 그녀의 굳게 닫힌 입술은 마치 쏟아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고 있는 듯 보였어요. 메마른 눈가에는 잠 못 이룬 담들의 흔적처럼 붉은 실핏줄이 선명하게 보여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죠. 그녀의 손은 연신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치마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번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딸들의 이름을 힘겹게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했지만 그 절절함과 비통함은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 마치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모두의 가슴을 울렸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은 너무나도 아팠고 저마다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간절한 소식은 그때까지도 설악산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던 최 형사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갔죠. 그는 늦은 저녁 형사과 사무실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었어요. 주변은 이미 퇴근한 동료들 덕분에 고요했고 오직 그의 숨소리만이 들렸답니다. 책상 위에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 파일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고 며칠 전 마시다 식어버린 커피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퀴퀴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커피 찌꺼기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맴돌며 그의 후각을 자극했어요. 최 형사는 작은 TV 화면 속에서 주름진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흐느끼는 수진이 어머니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그의 눈은 어머니의 깊게 파인 눈가와 애써 참고 있는 떨리는 어깨에 머물렀어요. 또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네. 저 눈빛 벌써 5년째잖아. 매년 저렇게 눈물로 호소하시는데 우리는 대체 뭘 한 걸까? 내가 정말 뭘 놓친 걸까?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답니다.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아 있었고 때때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지독한 악몽으로 찾아왔어요. 잠시 잊고 있었던 줄 알았던 설악산 실종 사건 파일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5년 전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사건이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저 안쪽 벽면에 있는 낡은 캐비닛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낡은 철제 캐비닛 문을 열자 마치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 가장 안쪽에 먼지 쌓인 붉은색 파일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파일 라벨에는 설악산 미제 실종 사건 이수진 외 2인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 글자들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파일을 꺼내든 그의 손끝에는 5년간의 시간과 가족들의 슬픔,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답니다. 파일 표면에 쌓인 미세한 먼지가 그의 손가락에 묻어나는 것을 느끼며 그는 파일을 들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 표지를 열었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최 형사는 이미 수없이 검토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봤어요. 달코 다른 용의자 신문 기록, 흐릿하게 인쇄된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비극적인 현장 사진들. 그는 돋보기를 들어 글자 하나하나를 훑어보듯 집중했어요. 그의 눈은 피로했지만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삑, 삑, 삑. 사무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렸고 그 소리는 최 형사의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리는 듯 했어요. 그의 손끝이 이수진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인쇄된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수많은 발신 번호들 사이를 오가던 그의 시선은 아래로 내려가다가 당시에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발신자 번호가 찍히지 않은 익명의 발신자 번호에 머물렀답니다. 그 숫자들이 유독 그의 눈에 거슬렸고 마치 무언가 말을 걸어오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 번호, 그때 왜 그냥 넘어갔지? 단순히 장난 전화라고 단정 지었던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이상해. 수진이가 실종되기 직전에 걸려온 전화잖아.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건 분명 뭔가 있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최 형사는 책상 위에 놓인 몽당 연필을 집어들고 더 이상 망설임 없이 그 익명의 번호 주위에 진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의 뇌리에 스치는 직감적인 의문을 더 이상 떨쳐낼 수 없었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한 강렬한 느낌, 마치 오랫동안 퍼즐 조각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그 조각의 윤곽을 어렴풋이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 라고 낮게 중얼거렸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강미선은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아파트 원룸은 온통 창문이 닫혀 있었고 커튼마저 굳게 쳐져 있어서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조차 그녀에게는 따갑게 느껴지는 듯 했답니다.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스스로 택한 듯 했어요. 식탁 위에는 며칠 전부터 쌓여있던 배달음식 용기들이 질비했고 방 안 공기는 답답하고 무거웠으며 쿰쿰한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손톱은 이미 짧게 깎인 채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답니다. 손가락 주변 피부는 붉게 부어올랐고 옅은 피맛이 입안 가득 감돌았어요. 그 맛은 그녀의 죄책감처럼 씁쓸했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수진이, 민서, 지은이의 해맑던 얼굴, 그리고 어머니의 슬픔에 잠긴 얼굴. 그 모든 게 나 때문이잖아. 나만 아니었으면 내 죄책감이 나를 이렇게 질식시킬 것만 같아. 단 한순간도 편히 숨 쉴 수가 없어.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난 5년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거든요. 마음속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인 양심의 가책이 그녀를 끊임없이 짓눌렀어요.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한 그녀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죠. 결국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겨우 일어났어요. 며칠 동안 입었던 낡은 티셔츠를 벗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마치 유령 같았답니다. 그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수진의 가족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결심이 피어났어요. 미선은 수진이의 집문 앞에 도착했어요. 낡고 바른 형광문에는 여전히 흰색 국화 조화가 작은 리본과 함께 걸려 있었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슬픔은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했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쿵쿵 하고 울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겨우 용기를 내어 손을 들어 초인종에 손가락을 댔지만 차마 누르지 못했어요. 망설이는 몇 초가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는 듯했어요. 그때 안에서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아마 수진이 어머니가 인기척을 느끼셨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미선의 등장에 눈을 동그랗게 뜨셨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기운 없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의 눈은 깊은 슬픔과 오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죠. 미선은 그 눈을 마주하자마자 지난 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게 미선의 입술은 굳게 닫혔어요. 슬픔에 잠긴 가족들의 깊은 눈을 마주하자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다시 그녀를 덮쳐왔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몸을 돌려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팠답니다.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죠. 미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뛰쳐나왔을 때 차가운 저녁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더욱 굳건히 자리 잡아 있었어요. 아니야, 이렇게는 안 돼.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께 아무런 준비 없이 불쑥 찾아가서 모든 걸 망칠 순 없어. 제대로 확실하게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혼자서는 절대 안 되겠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이제 더는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다만 그 방법을 다시 정립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최 형사의 날카로운 직감과 강미선의 필사적인 결심이 얽히면서 5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조금씩 열릴 참이었답니다. 드디어 긴 침묵이 깨지고 비극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릴 순간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죄책감이라는 참 무거운 짐을 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무게는 단순한 슬픔이나 후회를 넘어서 매 순간을 옥죄고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바위 같았답니다. 낮에는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애써 잊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 속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잠시라도 편히 잠들 수 없었고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결국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실의 문을 두드린 한 여인의 절절한 고백이었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강물이 따뜻한 봄 햇살을 맞아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녹아내리듯 깊숙이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한 영혼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딛는 처절한 몸부림과 같았답니다. 사건이 미제 상태로 그대로 종결될 예정이던 그 5주년이 너무나도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최 형사님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묵직한 공기가 가득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낡은 책상 위에는 여전히 5년 전 설악산 실종 사건 파일이 두꺼운 먼지를 머금고 놓여 있었답니다. 그 파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문이 살며시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 똑.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지만 최 형사님은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가슴 한켠에 강렬한 예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문이 정말 천천히 마치 무거운 비밀을 숨기려는 듯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그리고 그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아주 많이 지쳐 보이는 얼굴을 본 순간 최 형사님의 심장이 그야말로 덜컥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었대요. 쿵 하고 크게 울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그분은 바로 실종된 이수진 씨의 아주 오랜 지인이었던 강미선 씨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헬쑥했고 마치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 같았답니다. 눈 아래에는 거무죽죽한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마른 채 힘없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고요. 온몸에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최 형사님은 얼른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강미선 씨를 안내해서 맞은편 손님용 의자에 앉게 했어요. 사무실 안은 왠지 모르게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고 낡은 에어컨에서는 윙 하는 오래된 모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맴돌았어요. 희미하게 커피 향과 묵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강미선 씨가 풍기는 절박한 분위기에 압도되는 듯했답니다. 강미선 씨는 애써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그녀의 얇게 떨리는 손은 마치 가을바람에 힘없이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손가락 끝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깍지를 끼고 있었는데 손톱은 큐티클 라인이 다 해져 있을 정도로 거칠어 보였답니다. 그 모습이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지독하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 속에서 고통받았는지 말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했어요. 마치 굳게 닫혀있던 아주 오래된 자물쇠가 마침내 딸
딸깍 하고 녹슨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것처럼 5년간 깊숙이 잠겨있던 진실의 문이 드디어 마침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최 형사님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강미선 씨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어요. 형사님, 저 사실은 다 알아요. 쿨러, 죄송해요. 너무 오랜만이라 제 목소리가 아휴, 마치 녹슨 톱날처럼 갈라지는 소리가 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억지로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이어갔어요. 저 사실은 다 알아요. 그날 설악산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이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5년 내내 매일 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악몽에 시달렸어요.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수진이 얼굴이, 그 다음에는 민서 얼굴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은이 얼굴이 제 눈앞에 마치 환영처럼 아른거렸어요. 그들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들을 모른 척할 때마다 그 눈빛은 더욱더 강렬해지고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강미선 씨의 목소리는 마치 모래알처럼 거칠게 갈라졌고 그녀의 푹 꺼진 눈가에는 이미 왈칵 쏟아질 듯한 뜨거운 물기가 그렁그렁하게 가득했어요. 겨우 참던 눈물이 결국 터져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목마름에 시달린 사람처럼 겨우겨우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마른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어렵게 다시 말을 이어갔답니다. 그녀가 힘겹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최 형사님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이수진 씨와 이정훈 씨 사이에 엄청난 액수의 거액 채무 관계가 있었고 이정훈 씨가 그 돈 때문에 이수진 씨를 아주 잔혹하게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었죠. 최 형사님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강미선 씨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강미선 씨는 이정훈 씨가 치밀하게 설악산의 아주 외딴 계곡으로 이수진 씨를 유인할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강미선 씨를 협박해서 그 끔찍한 계획에 억지로 가담시켰다고 고백했어요. 당시 이정훈 씨가 자신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정말이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흐느껴 울었답니다. 그녀는 마치 죄인이 된 심정으로 바닥만 보며 속삭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이정훈 씨가 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였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마치 메아리처럼 사무실을 가득 채웠답니다. 최 형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겨우 참고 깍지 낀 손으로 무릎을 꽉 잡았어요. 그의 눈은 강미선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경청했답니다. 강미선 씨, 잠시만요. 잠시만 숨을 고르시고 제 말이 맞는지 다시 한 번만 확인 좀 할게요. 제가 들은 게 맞다면 혹시 이정훈 씨가 이수진 씨를 설악산의 아주 깊은 곳으로 유인했고 거기에 강미선 씨를 협박해서 그 끔찍한 계획에 끌어들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최 형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며 강미선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이정은, 그 이름 분명히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억눌려왔던 모든 긴장감이 실려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최 형사님의 눈빛은 순간 번개처럼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의 눈동자는 마치 진실을 파고들기 위해 타오르는 불꽃 같았죠. 굳게 담은 입술은 굳건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정훈,
그 이름 석자가 그의 뇌리 속을 강하게 스쳐 지나갔답니다. 5년 전 실종 사건 수사 초기에 이수진 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때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명확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용의선상에서 아쉽게도 배제되었던 인물이었죠. 그때는 단순히 사업 관계로 얽혀있던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으로만 생각했었어요. 큰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살인 계획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최 형사님은 그때 당시의 수사 기억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어보는 듯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수많은 정보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가 강미선 씨의 충격적인 진술과 함께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고 입술은 더욱 굳게 닫혔답니다. 강미선 씨의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술은 지난 5년간 최 형사님의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오랜 의문들을 한순간에 마치 마법처럼 풀어주는 듯한 강렬한 기시감을 안겨주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퍼즐처럼 말이죠. 최 형사님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최 형사님은 베테랑 형사의 직감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지금 강미선 씨의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 거대한 사건의 얼음산 중에서 아주 작은 일각만을 겨우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과연 그녀는 이정훈 씨의 어떤 잔혹하고 끔찍한 계획을 더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손에 들린 펜은 마치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전사처럼 보였답니다. 최 형사님은 펜을 꼭 쥐고 강미선 씨에게 조용히 다음 질문을 던질 준비를 했어요. 그는 강미선 씨의 눈을 다시 한번 똑바로 응시했어요. 여러분, 혹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잔혹함에 온몸이 얼어붙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을 거예요. 정말이지 끔찍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침묵 속에 꽁꽁 감춰져 있던 비극적인 진실의 심연으로 우리를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이끌어가는 이야기였어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였죠. 강미선 씨는 취조실의 차갑고 메마른 공기 속에서 숨을 겨우 고르면서 5년 전 그날의 잔혹한 범행 전말을 하나하나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갈라진 유리 조각처럼 위태롭게 떨렸고요.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깊은 절망, 그리고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이 가득하게 느껴졌어요. 밤새 울었는지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핏줄까지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토해내듯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치 그 이야기를 뱉어내지 않으면 자신이 질식해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마치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사람처럼 해숙해 보였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답니다. 그녀는 이정훈 씨가 이수진 씨를 설악산의 가장 외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으로 마치 먹잇감을 유인하듯이 데려가 무참히 살해했다고 야랬어요. 그 순간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잔털이 곤두서는 듯 격렬하게 떨었고 두 손으로는 자신의 두 팔을 꽉 부여잡고 있었어요. 마치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말이죠. 취조실 안에는 그녀의 희미한 떨림과 탁자 위에 놓인 녹음기의 작은 불빛만이 존재했어요. 최 형사는 그녀의 미세한 떨림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듯했어요. 수진이가 그 바위 틈에 쓰러졌을 때 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얼음물에라도 빠진 기분이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린 줄 알았어요. 쿵 하고 철렁 내려앉았다고 할까요? 이정훈 씨가 마치 짐승처럼 저를 노려보는데 짐승의 굶주린 눈빛 같았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순간 온몸이 마치 바위처럼 굳어버렸어요.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답니다. 제 폐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죠.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민영이랑 지혜가 나타났어요. 저희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언니! 하고 부르는 민영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민영이가 저를 보면서 해맑게 손을 흔들었고 지혜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던 것 같아요. 순간 너무 반가웠는데
이정훈 씨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는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섬뜩한 빙하처럼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목격자가 생겼다고. 그 아이들도 죽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내 딸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제 머릿속은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흔들렸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강미선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을 대해서는 비명 같은 흐느낌이 터져나왔고 그 소리는 최 형사의 심장을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꿰뚫는 듯 아프게 울렸어요. 그녀의 두 어깨가 규칙적이고 격렬하게 들썩거렸답니다. 탁자 위에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최 형사는 테이블 아래에서 자신의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비극적인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정훈 씨가 예상치 못하게 현장에 나타난 박민영 씨와 김지혜 씨 또한 자신들의 끔찍한 범행의 목격자가 될 것을 우려해 무참히 살해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간신히 고백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저 친구들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 그렇게 순식간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죠. 착하고 순진한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순식간에 아름다운 꿈들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새 친구의 시신은 이정훈 씨가 미리 준비해둔 깊게 파둔 구덩이에 차갑게 은폐했다고 강미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날의 참혹하고 비극적인 광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대로 담겨 있는 듯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호수처럼 어둡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최 형사의 주먹은 테이블 밑에서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눈앞에 강미선 씨를 다그쳐 이정훈의 목덜미를 잡고 싶다는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답니다. 그는 거친 숨을 살짝 몰아쉬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강미선 씨, 강미선 씨, 제 말을 들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계곡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위치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기억이 지금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예요. 강미선 씨의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최 형사팀은 밤을 새워 지도를 분석하고 곧바로 설악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수색대를 보냈어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긴급 출동했어요. 새벽의 산 공기는 뼈를 시리게 할 정도로 차가웠고 대원들의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답니다.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수색 작업은 그야말로 절박함 그 자체였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험준한 산길을 헤치고 덩굴을 걷어내며 가파른 비탈을 오르내리는 대원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어요. 흙먼지가 풀풀 날렸고 나뭇가지에 긁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온몸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며칠 밤낮 이어진 수색 끝에 마침내 강미선 씨가 손가락으로 지목한 바로 그 장소에서 굳게 다져진 흙 속에 오랜 시간 묻혀있던 새 친구의 차가운 시신과 참혹하게 훼손된 유류품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견되었어요. 수색대원 한 명이 발견했습니다 하고 외치자 온 산에 그 외침이 메아리 쳤답니다. 땅속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난기가 마치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비극적인 무게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땅이 울부짖는 듯한 기분이었죠. 수색대원들 사이에서는 짧고 굵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흙먼지 가득한 그곳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답니다. 5년 동안 깊은 잠에 들어있던 설악산의 비극이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잔혹하게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참혹한 발견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이정훈은 이 모든 끔찍한 범행을 과연 순수히 인정할까요? 우리는 아직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완벽하다고 굳게 믿었던 범죄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실수 혹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반전 드라마를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마치 섬뜩한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이 아주 작은 실 한 올 때문에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무려 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잔혹한 행적을 교묘하게 숨겨왔던 오만한 진범이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 제 발로 걸려드는 그야말로 짜릿하면서도 섬뜩한 순간이었어요. 마치 잘 짜여진 거대한 무대가 갑자기 막을 내리듯 숨겨진 진실이 강렬한 조명 아래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강미선 씨의 충격적인 증언은 마치 차가운 새벽 공기처럼 우리를 에워싸는 듯했어요. 그 증언 하나하나가 5년 전 그날의 잔혹한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내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설악산 깊은 곳, 그 어둡고 축축한 땅 속에서 어렵게 발견된 끔찍한 유류품들이 5년 전 그날의 잔혹한 진실을 마치 숨죽이듯 조용히,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었어요. 흙냄새와 함께 묻혀있던 그 물건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답니다. 최 형사는 더는 한순간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굳게 결심한 상태였답니다. 그는 곧바로 이정훈 씨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하러 나섰어요. 서울 외곽, 낡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아파트 앞에서 형사들이 차분하게 잠복해 기다렸어요.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저녁, 퇴근길에 이정훈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차에서 내렸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유로웠고 아마도 그날 저녁은 평화롭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형사들이 그의 퇴근길을 막아섰을 때 이정훈 씨는 처음에는 무척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고 눈동자는 찰나의 순간 흔들리면서 허공을 맴돌았답니다.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내 그 동요를 감추고 평소의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능숙하고 빠르게 말이에요.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마치 자신은 이 모든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인 것처럼 여유롭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어요.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미세하게 코웃음을 치는 듯 보였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오히려 최 형사를 비웃는 듯한 희미한 미소까지 감돌고 있었어요. 최 형사는 그런 그의 뻔뻔한 눈빛 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광기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악의를 느꼈어요.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듯했답니다. 저런 인간이 과연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정도였어요. 이윽고 이정훈 씨는 으스스한 분위기의 취조실로 이송되었어요. 차가운 금속 테이블과 딱딱한 의자가 놓인 공기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공간이었죠. 실내의 낡은 형광등은 윙하는 낮은 소리를 내며 불쾌하게 깜빡거렸어요. 벽지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너무나 크게 들리는 듯했어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묵직한 정적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최 형사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이정훈 씨를 뚫어지라 응시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사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먹잇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답니다. 최 형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이정훈 씨, 이제 5년 전 설악산 실종 사건에 대해 아주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수진 씨, 박민영 씨, 김지혜 씨, 세 분의 시신이 드디어 발견되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그분들의 고통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저희는 5년 내내 이 사건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강미선 씨의 아주 결정적인 증언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최 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이정훈 씨의 심장을 겨냥하는 듯했어요. 이정훈 씨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최 형사는 그의 눈동자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동요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찰나의 순간 그의 동공이 확장되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정훈 씨는 이내 그 동요를 완벽하게 감추고는 피식 하고 짧고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취조실의 정적을 깨며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녹슨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귀에 거슬렸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어요. 강미선이요? 그 여자 결국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겠죠. 형사님, 미친 여자의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믿는 겁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저와는 조금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법이 우스워 보이나 보죠? 이정훈 씨는 처음에는 모든 것에 오만하게 부인하며 최 형사를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심지어는 아주 작은 죄책감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하다 못해 상대를 깔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 증거로 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가 얼마나 치밀했는데 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의 눈빛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며 최 형사를 쳐다봤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묵직한 바위처럼 굳건했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이정훈 씨의 모든 가면을 벗겨내 그리고 그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 결정적인 증거가 단단히 쥐어 있었으니까요. 최 형사는 이정훈 씨의 오만한 태도를 잠자코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의 시선은 강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긴장감만이 가득 찼답니다. 최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오직 이정훈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묵묵히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천천히 내밀었어요. 그 봉투는 그의 앞에 놓인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지듯 멈추어 섰답니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봉투 안에는 설악산 현장에서 발견된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용 장갑과 피가 말라붙은 살해도구로 사용된 망치의 선명한 사진이 들어있었죠. 그 사진들은 마치 그날의 비극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듯했어요. 망치 손잡이에 눌어붙은 검붉은 핏자국은 보는 이의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아래에는 A4 용지에 인쇄된 감정 결과지가 무심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 결과지의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이정훈 씨의 시선은 잠시 그 서류 봉투에 머물렀지만 이내 애써 무심한 척했어요. 최 형사는 이정훈 씨가 서류를 볼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다시 한번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호함과 확신만이 가득했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망치와 작업용 장갑에서 이수진 씨의 DNA가 명확하게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선명하게 이정훈 씨의 지문도 함께 발견되었어요. 이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당신을 가리키고 있답니다. 이제 더는 아무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정훈 씨,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예요. 당신의 완벽했던 계획은 끝났어요. 그 순간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이정훈 씨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미소는 마치 눈 녹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답니다. 그의 눈동자가 마치 미친 듯이 흔들리며 초점이 흐려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감성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입술은 마치 경련하듯 파르르 미세하게 떨려왔고 목을대가 크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피가 가시고 하얗게 질렸으며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요. 등골을 타고 차가운 물줄기가 흐르는 것이 느껴지는 듯 했답니다. 그의 턱이 덜덜 떨렸고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허공을 움켜쥐려는 듯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꽉 쥐었던 주먹이 힘없이 풀리고 다시 꽉 쥐어지기를 반복했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범죄가 그리고 자신이 치밀하게 숨겨왔던 진실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최 형사의 귀에도 들리는 듯했어요. 5년간 설악산의 깊은 땅 속에 묻혀있던 잔혹한 범행의 모든 진실이 드디어 그의 입을 통해 밝혀질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정의의 순간이었어요. 최 형사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햇빛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진실이 세상에 던지는 무게감이 얼마나 엄청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오늘은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시간이라는 건 참 잔인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친절하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가 싶다가도 결국은 가장 숨겨진 진실마저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강물 아래 깊이 가라앉았던 돌멩이가 오랜 시간 동안 물살에 깎이고 깎여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듯 말이에요. 마침내 이정훈 씨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설악산 깊은 것에 차갑게 묻혀있던 새 친구의 시신을 포함해서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잔혹한 범행들을 아무렇지 않게 줄줄이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날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새벽 공기처럼 얼음장같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쨍한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트리는 듯 했어요. 방청객들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얼음 비수처럼 방청객들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모두 죽였어요. 수진이, 민서, 지은이까지. 그리고 그 목격자들도요. 제가 다 한 짓입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법정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이나 슬픔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그저 차갑고 공허한 시선만이 모든 사람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마치 텅 비어있는 동굴 같았고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완벽하게 무표정했어요. 유가족들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셨어요. 어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스르르 주저앉으셨고 또 어떤 아버지는 굳게 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려는 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분노와 절망 그리고 5년간 억눌렸던 슬픔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오직 돈이라는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오랜 친구를 배신하고 심지어는 아무런 죄도 없는 억울한 목격자들마저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그 충격적인 진실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정말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의 인간 이하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고 해요. 숨죽이며 판결을 기다리던 법정에서는 드디어 재판장님의 엄숙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이정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쿵 하고 크게 울리는 망치 소리가 모든 진실의 막을 내리는 듯했고요. 그 묵직한 소리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압되었던 비극의 종결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5년 만에 비로소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설악산 실종 사건의 참혹한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희생자 가족들의 얼굴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딸들을 되돌려줄 수는 없다는 잔혹한 현실이 그들을 다시 한번 짓누르는 듯했어요. 어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셨고 그 떨리는 어깨는 슬픔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멀리 설악산을 응시하며 수진아, 민서야, 지은아 하고 딸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고 해요.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슬픔과 함께 이제는 비로소 딸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차갑고 어두운 산속에서 혼자였던 것이 아니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작게나마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아주 조금이나마 치워진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곳에는 최 형사님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 역시 감출 수 없었다고 해요. 그의 눈가에는 지난 5년 동안 잠 못 이루고 고뇌했던 시간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던 형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고스란히 주름처럼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멀리서 유가족들을 지켜보며 마치 자신의 가족에게 속죄하듯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속은 뜨거운 회한으로 가득했다고 해요.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하는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더 날카로운 눈과 더 뜨거운 심장으로 세상을 지켜보겠다고 말이에요. 이 설악산 미제 사건은 그렇게 인간의 어둡고 추악한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침묵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잔혹한 거울 같았어요.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꿰뚫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용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었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어도 결국은 스스로 길을 찾아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교훈이 되어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희망의 불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했던 설악산 미제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도 그랬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실의 소중함,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용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고 침묵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만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요. 그 진실의 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말이에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랐어요. 또 만나요.